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로 말문을 트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하는 영어 입영작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원어민이 메이스는 정말 활용도 높은 표현을 준비했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구조 설명드리고 소리 설명드리고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훅 지나치는 게 아니라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는 뉴욕에 살아요. 아는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여성분이 뉴욕에 산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시작하지? 이거 시제는 뭐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고민 때문에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주어 동사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녀는 살아요. 이게 주어 동사 핵심 의미 단위가 되고요. She lives. 살다 live인데 3인칭 단수. 그녀, 그것.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live가 아니라 끝에 s를 붙여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She lives. She lives. 그러면 그녀는 살아요. 평상시에 늘 산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뒤에 in New York. 어떤 도시나 혹은 나라같이 큰 단위들은요. 보통 in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울산 출신인데 인서울 해야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대학교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시켜서 도시 in New York, in 울산, in 서울, in 도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에 in일까, on일까, at일까 이거는 다양한 문장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완성된 문장 She lives in New York. She lives in New York. 이렇게 되고요. 이 문장을 이제 여러 번 따라하고 머릿속에 어떤 상황인지 그려가면서 얘기하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 왔을 때 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쉬운 문장부터 원어민의 사고방식이 담긴 살짝 어려운 문장까지 순차적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간단한 문장은 우리 멜로디까지 같이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중요한 단어에 보통 영어는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your, it 이렇게 빠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강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It's not your fault. 이걸 빠르게 하면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It's not. 무엇이 아니냐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t's not your fault. 그렇죠?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한 3-4가지 정도의 단어로 된 문장들은 한 호흡에 바로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고요. 익숙해지시면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리면서 아니야. 그거 너 잘못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감정이입까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좀 마실래요? 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공손한 느낌으로 커피 원해요? 커피 마실래요? 라고 한다면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물론 좀 구체적으로 Would you like to drink까지 하면 마시기를 원하신가요? 라는 말이 되지만 보통 원어민들은 더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해요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Would you like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some coffee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걸 물어보죠. 그런데 공손한 느낌은 Would you like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Do you want? 좀 더 공손하게 Would you like? 말투에서 그 차이를 좀 만들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커피 좀 some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겠죠? 커피 좀 마실래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에게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로 바꾸면 It looks good on you. 그래서 그냥 좋아 보인다. look
그시라고 하면 되지나 on you까지 더해서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it은 다양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요. 뭐 that shirt 혹은 those jeans, those earrings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말해줘도 되지만 보통 서로 알고 있는 가운데 얘기한다면 그것이 잘 어울리네요 라고 it으로 말해주면 정말 간단하게 끝나겠죠. 그래서 it looks good. 그거 좋아 보인다. look이 뭐뭐해 보인다니까 좋아 보인다는 it looks good. 귀걸이를 딱 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It looks good on you. 당신에게 잘 어울리네요. 그대로 한번 외워볼게요. It looks good on you. 강세는 그세 강하게 주면서 good on you. good on you. 연결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It looks good on you. I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말이죠. 자, 친구랑 쇼핑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셔츠를 딱 입었는데 정말 너무 색깔이고 모양이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된다고요? It looks good on you. 당신에게 잘 어울리네요. 뒤에 사람 이름 바꿔서 It looks good on 철수. 야, 그거 철수한테 잘 어울린다. It looks good on Danny. 데니한테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찾다는 find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find는 찾았다 쪽에 좀 더 가까운 반면 어딨지? 라고 찾아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는 look for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진행형으로 보통 I'm looking for. 나는 지금 찾고 있어요. Are you looking for? 너는 지금 찾고 있니? 이 두 가지로 많이 사용하죠. 저도 뭔가 핸드폰이 없어졌을 때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저는 제 핸드폰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질문하고 있으니까 Are you looking for? 그런데 그냥 너는 찾고 있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이 무엇이 궁금한 거죠. 네, 그럴 때는 가장 앞에 what을 붙여주시면 돼요.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이런 것처럼 가장 앞에 강세 주면서 what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찾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저가 당황한 얼굴로 막 어딘가 계속 소파를 뒤적거리고 땅바닥 막 돌아보고 이러면 다가와서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looking 여기 강세 주면서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의 속담이 있듯이 영어에서도 이런 속담이나 관용어 표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Put yourself in my shoes. 너의 스스로를 둬봐라. In my shoes. 내 신발 안에. 막 안 맞는 신발 막 신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발도 아프고 그렇겠죠. 이런 것처럼 역지사지해봐. 내 입장이 돼봐 라고 할 때는요. Put yourself in my shoes. 사실 직역하면 나중에 떠오르는 것도 힘들고 잘 기억도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속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역지사지하다 이런 것처럼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Put yourself in my shoes. 정말 자기만 생각하고 야 이거 해 라고 하면 야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 Put yourself in my shoes. 내 입장이 돼봐. 너도 그렇게 얘기 못할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영어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미국에서 몇 년간 살다 온 친구가 야 그게 왜 어려워 막 이런 식으로 막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로 하길래 야 put yourself in my shoes 내 입장이 돼봐 나한테는 어렵다고 대신 너는 한국어가 지금 부족하잖아. 그 친구가 약간 조금 한국어 책도 많이 안 읽고 그래서 좀 부족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어 공부 충분히 해서 언어 능력 실력 늘린 다음에 영어를 나중에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자, 제 입장이 돼보세요. Put yourself in my shoes. 여섯 번째는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부탁 좀 들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Could you do me a favor? Do me a favor. 나의 부탁을 들어주다 라는 의미고요. 부탁할 때 can you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공손하게 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ould입니다. can you가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라면 could는 혹시 있잖아, 그거 혹시 가능하면 내 것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능성을 낮추면서 돌려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공손함이 되는 거죠. 해줄 수 있어? Can you? 혹시 가능하면 해줄 수 있을까? Could you? 이번에는 공손하게 해볼게요. C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가 등장하는 순간에 말투부터 바꿔보세요. 그냥 could you 이게 아니라 C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말이죠. 자, 그다음 7번째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 It's not as bad as it sounds.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그냥 나쁘지 않아 라고 해서 It's not bad. 그것은 아니다. 나쁜 게. It's not bad. 이것도 충분히 좋은 문장입니다. 나쁘지 않아 라고 하는 건데 원어민들은 이걸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때 as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아가 아니라 그게 들리는 것만큼 나쁘지 않아. 우리도 한국어로 이런 말들 하죠. 그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이게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as를 나쁜 그 사이에 넣어줄게요. as bad as.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뒤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들리는 거. It sounds. 자, 그래서 it's not that bad. 그것은 나쁘지 않다이지만 좀 더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bad 여기 사이에 ass를 넣어준 다음 뒤에 비교 대상을 가지고 온다. It's not as bad as it sounds. 천천히 해볼까요? It's not as bad as it sounds. 네, 발음 편하게 하려면 not 그리고 bad 여기 강세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not as bad as가 아니라 not as bad as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형용사 바꿔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It's not as bad as it sounds. 한 번 더 해볼까요? It's not as bad as it sounds. 한 번 더요. It's not as bad as it sound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8번째는 최대한 빨리 갈게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I w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SS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뭐 관용어처럼 많이 하죠. As soon as I can.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as soon as possible도 있죠. 가능한 곧, 가능한 빨리인데요. 가능한이 possible이니까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했고요. I can이 할 수 있다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빨리라고 하면 as soon as I can.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 I will be there. I will 이건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뭐뭐 할 거야. be there.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가다라는 go도 많이 사용하지만 원어민들은 그곳에 있을게 라는 비동사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돌아올게 라는 말도 I will come back이 아니라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 나왔던 명대사죠. 돌아올게를 I will be back. 돌아온 상태로 있을게 라고 해서 비동사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익숙하게 돼서 나중에 사용하기도 좋을 겁니다. I will be there. 그곳에 갈게, 그곳에 있을게. 이런 의미가 되고 as soon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냥 갈게라고 하는 것보다 as soon as I can 이걸 넣으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겠다는 그 느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I w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I w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천천히 I w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자, 이렇게 천천히 하고 속도는 나중에 여러분이 붙여가시면 돼요. 9번째는 그녀가 곧 결혼한다나 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Apparently she's getting married soon. 이렇게 돼요. 여기서 apparently 이거를 잘 보겠는데요. 네, 기본 의미는 뭐
듣기로는 보아하니 뭐 겉보기에는 이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상황에서 보통 문장에서 사용할 때는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보 있잖아요. 그냥 내가 들은 바로는, 알게 된 바로는 이 정도의 뉘앙스로 사용될 수 있어요.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인 정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확신이 가득 찬 상태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한테 직접 들었으면 She's getting married soon. 그녀가 곧 결혼한대 라고 하겠지만 이게 제3자를 통해 들은 거예요. Apparently she's getting married soon.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et married 하면 결혼을 하다 하고요. 결혼을 하는 동작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he's getting married. be 플러스 ing 진행형으로 사용됐죠. 그런데 이 진행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확정된 미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s getting married. 그녀가 결혼하고 있어가 아니라 결혼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고요. soon. 곧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She's getting married soon. 그녀가 곧 결혼할 거야. 뭐 주어를 나로 바꾸면 I'm getting married soon. 나는 곧 결혼할 거야. 뭔가 언제 한다거나 어디서 한다거나 이런 정보가 좀 더 확실한 상태. 뭐 결혼하고 약속도 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미 약속이 다 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be 플러스 ing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확실한 게 아니고 제3자한테 듣자니 보아하니 이렇게 된 거니까 apparently she's getting married soon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Apparently she's getting married soon.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나라면 그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나라면 뭐뭐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돌려 말했지만 좀 강력한 느낌 있죠. I wouldn't ignore his advice. 자, 여기서 wouldn't 이거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인데요. 약간 제안이나 공고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느낌, 아주 하지마 이런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조언이나 제안, 직접적인보다는 완곡하게 돌려서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면 뭐뭐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느낌을 댈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아, 좀 그렇게 해봐. 돌려서 I wouldn't ignore his advice. 만약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Don't ignore his advice. 그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 혹은 You must not. 너는 틀림없이 반드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돌려서 합니다. 괜찮은 조언인 것 같은데 나라면 조언 무시 안 할 것 같아. 근데 속뜻은 하지 말라는 게 되겠죠. I wouldn't ignore his advice. 무시하다, ignore, 그의 조언, his advice. 나라 무시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봐. 그 좋은 조언인 것 같은데 한번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모든을 담고 있는 표현 I wouldn't ignore his advi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돌려 말하는 느낌으로 I wouldn't.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하는 표현들, 직설적인 표현도 맞지만 이런 표현 하나 써주시면 굉장히 영어를 또 이제 조금 할 줄 안다 해서 꽤 할 줄 아네 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기초적인 문장 배워가면서 이런 느낌 나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그녀는 뉴욕에 살아요. 우리 처음 했던 거죠. 그녀는 살아요 플러스 뉴욕에.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정답을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진짜 정답 보고 다른 분들 거 보면서 이거였구나. 틀린다고 절대 이게 뭐 잘못되거나 앞으로 이거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수를 많이 해봐야 나중에 또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다 같이 한번 쓰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